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진도대교입니다. 지금부터 423년 전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최대 규모의 해상전이 벌어진 명량해전의 그 유적지 전라 우수영 공원에서 진도대교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진도대교는 1984년에 현대건설에 의해 준공이 됐는데요. 이 진도대교의 오른쪽은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고, 진도대교의 왼쪽 저기는 전남 진도군이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진도군인데요. 진도라는 섬과 해남 화원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진도대교입니다. 저 진도대교 밑에서 지금부터 423년 전인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음력으로 9월 16일, 양력으로는 10월 25일에 정유재란의 최대 규모의 해상전인 명량해전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함대는 133척의 군함이었고, 우리 조선군의 군함은 12척의 어선을 개조한 군함이 한 척이 더해져서 총 13척의 조선군 군함이 일본의 133척의 군함과 맞서서 일본 군함 31척을 침몰시켰던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명량해전이 이곳 진도대교 밑에 울돌목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쪽 진도대교 밑에 해협은 굉장히 좁은 수로입니다.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소용돌이 치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물살이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래서 물살이 치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난다 해서 울 명자, 그 다음에 그 물결, 이 물이 통하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협 자체가 물결, 소용돌이 치는 물결의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는 그러한 수로다, 해협이다 라고 해서 명량이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울돌목. 423년 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우리 조선군이 대승을 이룬 전투가 명량해전이고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해전인데요. 여기에서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께서는 저기 진도대교 건너편 해남군 화원면 이쪽을 거쳐가지고 전남 목포시 앞에 고화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화도보다 더 서해상으로 북상을 해가지고 전남 영광, 고군산 열도까지 북상해서 겨울 수경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전남 목포 앞바다 맞은편에 있는 고화도를 삼도 수군 통제영에 겨울 월동 기간 보낼 수 있는 석 달의 기간을 거기에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왜 고화도를 그 겨울 수경지로 정했냐면 호남의 곡창지대인 영산강의 입구가 바로 고화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방어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영산강을 통해서 호남 곡창지대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충청도를 거쳐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점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영산강의 길목인 목포 앞바다의 맞은편 고화도를 겨울 석 달 동안의 임시 수경지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597년 겨울에는 명량해전이 끝난 직후인 1597년 겨울에는 고화도에서 석 달 동안 수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전남 완도군의 고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완도군의 고금도라는 섬에서 또 이제 통제영이 사령부가 그쪽에 꾸려지게 됐었습니다. 자, 이곳은 명량해전의 유적지인 전남 해남과 전남 진도 사이에 있는 울돌목
명량이라는 그 바다입니다. 그 위로 진도대교가 지금부터 36년 전인 198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지금 명량해전을 기념하는 공원이 이쪽 제가 서 있는 쪽이 전남 해남군 쪽에 전라 우수영 관광지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이 전남 진도군의 녹전 관광지인데요. 이 두 곳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명량해전 기념 공원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 해상 케이블카가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도 저거 진도대교 위에서 울돌목 아래 바닷물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물결이 소용돌이 치면서 급하게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해협이다라는 게 실감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23년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 그 자연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중과 부적인 그러한 전황 속에서도 일본군 133척 중에 31척을 격침시키는, 침몰시키는 쾌거를 이룬 승전 그런 역사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울돌목 건너편에 저 전남 진도군의 그 산마루에 보면 희미하게 글씨가 보입니다. 명량대첩 승전광장, 명량대첩 승전광장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도대교를 건너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혼과 넋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 명량대첩의 기념공원입니다. 전남 해남군 소재 전라 우수영 기념공원에서 진도대교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유재란 초기에 지금의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한산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이 조선군을 지휘하면서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전략 부재로 인해 가지고 조선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지만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균은 이제 몸을 피하다가 경남 고성 지역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사살된 걸로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군이 패배하고 반대로 일본군이 승리를 해서 일본군은 그 파죽지세의 기세로 경남 해안을 다 석권을 하고 이곳 전라도 해안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명량해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군이 대피하면서 전선, 즉 군함이 12척밖에 안 남다 보니까 조선의 임금 선조는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편입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새로 부임하신 백이종군 하셨다가 새로 부임하신 삼도 수군 통제사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저 충무공 이순신이 살아있는 이상 일본군은 조선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014년도 개봉됐던 최민식 씨 주연의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다 이제 아실 텐데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대 규모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2014년 7월에 개봉됐으니까 6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요. 1760만 관객을 동원한 최대 규모. 그 다음 2위가 이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1위가 명실공히 명량이라는 영화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건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전라도 해안 이 칠천량 해전을 통해서 경상도 해안을 일본에 넘겨버린 상황에서 전라도 해안마저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되면은 영산강을 통해서 호남의 곡창지대를 다 침탈, 초토화시키면서 충청도를 거쳐서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호남을 방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또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지인들 앞으로 전쟁 중에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당시에 지인들께 또 선조 임금한테 보냈던 그런 서찰 모음집이 서간첩이라고 있습니다. 서간첩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보. 이순신 장군께서 임금과 지인들께 보냈던 그 서찰 편지 모음집이 서간첩인데요. 그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약무호남 시무국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있을 수 없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호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가도 멸망해버릴 수가 있다. 일본군이 이미 경상도 지역을 다 노략한 상황에서 호남마저도 일본군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 충청도를 거쳐서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밀고 들어가서 조선은 멸망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호남은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라는 취지의 말씀. 그래서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도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자신의 지인한테 보냈던 편지 안에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명량해전은 일본군이 칠천량 해전을 통해서 경상도를 다 석권한 상황에서 점령한 상황에서 호남 해안을 통해서 이제 서해와 또 영산강이라는 호남의 곡창지대를 통해 가지고 충청도 한양까지 진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명량해전이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 전투가 1597년 음력 9월 16일 양력으로 10월 25일에 벌어졌던 이곳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와 건너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전남 진도군 사이에 이 좁은 해역 물살이 소용돌이 치면서 급회전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그 천혜의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생즉사 또 사즉생 죽기를 살려고 한다면은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그 명언을 남기시면서 부하 장병들을 독려해 가지고 조선군의 함정은 어선이 개조된 한 척 포함해서 총 13척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적은 규모의 병력으로 일본의 133척과 맞서서 중과 부적 상황에서도 일본군 31척의 배를 격침시켰던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전과를 세우신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이곳 전라우수영 관광공원에서 관광지에서 진도대교를 바라보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도대교를 건너서 저곳 진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녹전 관광지 쪽으로 한번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회령포의 결의를 담은 석상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유비, 장비, 관우의 도원 결의가 있었듯이 정유재란 명량해전 직전에 회령포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량해전이 눈앞에 닥쳤을 때 전남 장흥 회령포에 당도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김억추 등 관내 장수들과 더불어 최후의 결전을 맹세했다. 나라의 위태로움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찌 한 번의 죽음을 두려워하랴. 이제 모두 충의에 죽어 나라 지킨 영광을 얻자 라고 하여 비장한 결의를 다진 수군 장수들은 격전이 기다리고 있는 전라우수영 앞바다를 향해 진군했다. 이게 회령포의 결의입니다. 그것을 담은 석상입니다. 석상. 그 당시의 결의 모습을 담은 석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가운데 큰 칼을 앞에 세우고 서 계시는 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즉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시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결의를 다지는 분들이 전라우수사 김억추 등 관내 수군 장수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양무호남 시무국가. 무슨 뜻이냐면 호남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나라와 결의가 온전하리요. 이 글은 충무공 이순신이 친필로 가족과 친지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 기록한 서간첩 국보 76호입니다. 서간첩의 내용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서신 중에 있는 것으로, 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장하다. 호남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나라와 결의가 온전하리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경남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한 조선군은 경남 지역을 다 일본군에 넘겨버린 상태에서 호남마저도 일본군이 점령하게 되면 충청도를 호남의 곡창지대를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서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진격을 해가서 조선이 멸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호남을 방어하는 게 전략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자, 여기에 이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변의 풍경을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도대교 바로 저기 밑이 올돌목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진도대교를 건너면서 물살이 센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